안녕하십니까. 요즘 TV에 네. 백종원 씨가 네. TV만 틀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요. 혹시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아, 안 되겠죠, 스님. 그럴 수 있죠. 혹시 제가 무슨 답을 써야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없겠죠.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네네. 쥐가 네. 계속 쓰레기장만 뒤지면서 음식을 찾다가 어느 날 접시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가 딱 얹혀 있어. 이야, 나한테도 이럴 때가 있구나. 그거 뭐 들었을까? 예. 제가 쥐약 먹고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다 돌보시는 분들이 돌봐서 쥐약이 자기 앞에 안 나타나는 거고 나타나면 쥐약인 줄 알아야 돼. 그건 전생복하고 뭐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사실 결혼은 한 25년 정도 됐고요. 한 네. 5년 전부터 남편이 지금 너무 믿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2년이나요? 네. 다행히 지금 해외에서 근무하셔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 왠지 제 생각에는 계속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이 이제 외벌이를 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뭔가 노년에 저 사람이 굉장히 이제 멘탈이 좀 약해지는구나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저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떠한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이렇게 놓아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20년간 노력했다는 거는 자꾸 남편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화, 말이 대화지. 네 바꿔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바뀌니까 네하고 말하기 싫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는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수긍해 주는 게 소통이고 대화예요. 그럴 때 소위 남편이 우리 부인이 지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싸는 줘야 되겠다.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대편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혼을 하고 뭐 딴 일을 할 게 아니라면 자기가 먼저 조금 하면 실험을 해보는 게 좋다. 첫째, 상대는 직장 다니고 나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을 조금 포용을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 상대편 얘기를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관점을 이렇게 갖고 대화를 해보면 어쩌면 괜찮은 남자일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버리고 밖에서 딴 남자를 찾아보면 이만한 남자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 자신감이 있어가면 네 없어도 내 딴 놈 찾는다 이러지만은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있는 거 좀 다듬어서 쓰는 게 나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자분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고민을 하려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저는 고민도 아닌 것 같으네요. 제일 오늘 영리하신 분이에요. 원래 고민거리는 게 없어요. 저는 왜 했냐면요. 제가 딸 집에 좀 자주 다녀요. 네. 근데 우리 딸이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네. 가정을 버리다시피 하고요. 뭐 저번 날은 지리산 봉사 갔다 왔다. 또 이번에는 좀 어디를 갔다 그러면 나는 가슴이 철렁해. 왜 남편도 돌봐줘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줘야 되는데 왜 바깥에 생활을 하냐 이거야 나는. 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 사이 보기도 민망하고 사이가 토요일 일요일 날이면 집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말이라도 아유 저기 집이 안식처인데 저렇게 돈 벌러 갔다 와서 집에 안식처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사이가 밥을 다 차려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안 가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또 제가 다녀도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나 상처받는 말을 막 해요, 자기가. 그래서 아유, 나 이제 가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또 손주 보고 사위 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딸 때문에 고민이에요. 딸네 집을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첫째,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예? 자기 집안 아니라니까. 옛날에 어릴 때 내가 키운 그 옛날에 그런 관계는 있지만은 지금은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꾸 간섭하는 거는 질문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 그래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게 나이가 이해가 안 들어도 들어요. 나이가 안 들어도 가요. 저래 주책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딸이 다 누구한테 배워서 저렇게 할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가정에 되게 충실했어요. 그거는 이제 요일에 충실하는 거하고 조일에 충실하는 차이만 있지. 엄마는 가정에 충실해, 딸은 봉사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는 공익이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는 것보다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부인이 열심히 봉사하고 남편이 밥을 해준다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가 둘이 좋아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걸 왜 그렇게 자기가 괜히 옆집에서 그렇게 싫어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들이 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할머니가 보기에 이 여자가 애한테 밥 시켜놓고 지는 어디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할머니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딸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두세요. 다 잘 살아요. 항상 마음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내 딸인데 잘 살지 않겠냐. 이렇게. 딸이니까 고민을 하죠. 딸 아니면 아니죠. 내 고민해요? 딸이니까 잘 살 거다. 신뢰를 해야지. 근데 그 다 큰 딸을 지금도 간섭하는 거는 아직도 그 딸을 어린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딱 끊으세요. 자꾸 자기는 지금 머릿속에서 딸네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딸 집이니까 덜하지. 만약에 아들 집에 그랬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들 집은 가지도 않아요. 그래 봐. 그러니까 이 관여 안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또 뭐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집에다가 뭐 항아리도 갖다 놓고 뭐 애들 쓰레기도 막 밥도 먹다 버리지 말라 막 아우 너무 있잖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집에 쓰레기, 음식 쓰레기 안 버리고 다 먹고 남는 거는 지렁이 키우고 그렇게 거기서 하고 퇴비 있어요, 만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훌륭한 따님을 두셨어요. 휴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딸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음 사연자분은 중학교 2학년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양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요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고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서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는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몇 시에 일어나요? 한 8시쯤에 일어나요. 8시는 학교를 어떻게 가요? 9시에 학교 시작해가지고. 학교 옆에 집이 있어요? 아니요. 8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어떻게 가? 밥 먹고 가야 되는데. 맨날 지각이요? 지각은 안 하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되죠. 자기 일어날 때 일어나야지 해야 일어나지나 일어나야 일어나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몸이 잘 안 움직여요. 일어나야지 하는 거는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누워 있어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를 10번 외치면 일어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일어나기 싫다는 얘기예요? 일어나기 싫다는 거요. 그럼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안 일어나는 걸까? 누워는 있고 싶은데 또 막상 일어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거지. 몸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처럼 공부해야지 해야 공부를 하는 걸까?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는 걸까? 공부를 해야. 그래. 자기는 누웠어. 일어나야지 하고 내 누워 있듯이 공부해야지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하기 싫으면. 근데 그럼 대학을 안 갈 생각이에요? 아니요. 공부하기 싫으면 대학을 안 가면 되지. 저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에 들어가 버리면 대학을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꼭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질문자가 꼭 대학을 가야 된다면 공부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좋을까?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좋을까? 마음을 내서. 그래. 이렇게 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딱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다음 사연자분은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저는 천안에서 온 장윤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뒤늦게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직장을 얻었는데 제가 2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제 주 업무보다 외적인 일에 너무 많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풀 뽑기라던가 아니면 뽑기? 네. 무슨 일을 하시는데 풀 아, 뽑기를 시키셨을까요?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직장은 이제 체험관이어서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면 이제 잡초를 뽑고 뭐 아니면 뭐 외부 손님이 오시면 쫓아가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사진 촬영에 동원이 된다던가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의문이 생기더라고. 이게 정말 다른 직장인들도 다 이걸 겪는 것인가? 제가 좀 너무 뒤늦게 직장을 가져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건가? 제가 이 상태에서 이것도 견디지 못했다면 혹시 다른 직장에서도 결국 못 견디지 않을까?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질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뭐 도자기 굽다가 풀 뽑다가 뭐 오면 인사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한 5번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면 되지. 그 지금 물을 일은 아니고 이제 한번 거기 가서 2달 있다가 나왔다, 2년 있다 나왔다 이러면 또 다음 직장에 한번 가보고 다음 직장에 한번 가보고 한 5군데쯤 가보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이 서요. 5군데 다 내가 못 견뎌가 나오면 직장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문제다. 직장이 문제라면 이 세상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기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 직장에 가보니 진짜 부당한 것 같은데 저 직장에 가보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할 때는 그 직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반드시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러면 내가 그 2번째 직장이든 3번째 직장에 그냥 다니면 되잖아. 그죠? 별 문제가 없으면. 근데 간 데마다 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자기가 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늙어서 아마 그럴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분업화되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은 분업화가 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왜 나는 이 일하러 왔는데 저 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건 좀 세대 차이 또는 경험 차이일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나 상사에서 저한테 이제 말을 했을 때 제가 상처가 되는 말이나 뭔가 좀 무례하다 싶은 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냥 제가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한 번쯤 이렇게
들이받을 들이받아야 되는 건지. 그건 눈치껏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이게 도에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 노동 법규에 지나치다 하면 고발을 해야 되고, 그건 이미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거니까 그것은 이제 고발을 해서 시정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때요? 아이고, 직장에 여기만 있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른 직장에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지, 그걸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커피 한 잔 가져와라 그래요. 그건 처음부터 내가 커피 갖다 주러 여기 왔나?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당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현재 사회에서 성질더럽다 소리를 듣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선이 한 잔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시킨다.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커피는 자기 손으로 갖다 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부드럽게 해보는 거예요. 아, 근데 가져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딱 원칙을 이제 조용히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네 하고 가져와서 커피를 가져와서 어머머 하고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옷 다 버려.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하고 위에 가져와서 막 닦고 새로 갖고 올게요 이래야 돼. 그래 다음에 2번만 엎어버리면 절대로 안 시켜요. 약간 삶을 유머스럽게 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옳고 그르고만 따지지 말고 약간의 이제 재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이게 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자꾸 이렇게 갈등 관계로 푼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똑같으면. 근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데는 법규에 해당은 안 되는데 부당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이거를 개선할지 수용할지는 그 사람의 상태, 나의 상태, 직장의 이익이 또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도 관계 있죠. 조금만 그런 거는 좀 수용하면 이익이 많다 할 때는 너무 성질대로 살면 안 되고 안 그래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런 게 있다 이러면 어때요?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또 조건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ar.